짜잔. 자, 우선 어떤 반응식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A가 처음에 고체였는데 그게 이제 반응이 진행이 되면 B가 만들어지고 C, D가 각각 만들어진답니다. 알겠죠? 이때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물질들, 보이시죠? 이 물질들, 이 놈들의 여기 이제 단위들을 보시면 이 단위들이 다 지금 몰질량이란 말이야. 그죠? 몰질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응물 A의 몰질량이 104. 그리고 B, C의 몰질량들이 다 나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104, 126, 64로부터 D의 몰질량을 구할 수 있을까요? 문제에선 제시가 돼 있긴 해요. 제시가 돼 있긴 하지만 나 같으면 안 줘요. 알겠어요? 나 같으면 안 주고 구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게 104잖아요. 126, 64, 구해라. 라고 하면 이거 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는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를 보고 그냥 데이터인갑다. 이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때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느냐?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무조건 이런 관계가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요때 곱해져 있는 2, 이건 누구예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하면 뭐 나와요? 18 나온다니까? 그래서 반응 전후에 물질들의 몰 질량비는 항상 계수들과 요런 수리적 관계가 성립합니다. 알겠죠? 이때 요 등호 관계를 일종의 뭐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이 등호가 양쪽에 뭐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이 등호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바로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요. 이게 또 다른 형태의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 화학 반응식이 AA, BB가 CC, DD가 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때 요 A의 분자량, B의 분자량, C의 분자량, D의 분자량이 있으면 항상 반응식상에서 어떤 관계가 성립해야 되느냐? 각 물질들의 분자량에 대해서 계수배하면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모든 화학 반응에서. 아시겠죠? 그게 바로 뭐다? 질량 보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반응과 관계된 모든 물질들의 몰질량이 나와 있다면 하나를 비워놓고 구해놓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 다음 이제 실험장치를 쓱 보면 실험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처음에 누구만 있었다? 처음에 반응물인 A만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때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가 진공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그죠? 진공이다. 이 진공이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No 기체. 기체가 전혀 없는 상황을 얘기하고 싶다라는 뜻인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체가 전혀 없는 상태로 외부에서 압력으로 그 고체를 쿡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를 피스톤으로 쿡 누르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기체가 있는 거예요, 기체가 없는 거예요? 전혀 기체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을 그냥 진공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그 상태로 저온 조건으로 두는 거지. 자, 저온에서는
기체가 잘 만들어져요, 잘 안 만들어져요? 저온에서는 기체가 잘 만들어져요, 잘 안 만들어져요? 저온에서는. 저온에서는 기체 생성이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온도를 충분히 낮추면 이놈이 B나 C가 이렇게 잘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온 상태에서 프레셔로 눌러 놓으면 기체 없이 고체만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무슨 과정이 나타나요? 문제에서 갑자기 가열한다, 이런 말이 있죠? 찾았습니까? 문제에서 가열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찾죠? 그래서 어떻게 돼? 원래는 저온 조건이었는데 열을 가해서 온도가 몇 도가 되도록 109켈빈이 되도록 온도를 올린 거야. 그러니까 609켈빈. 609켈빈이니까 도시로 바꾸면 한 300도쯤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어요? 꽤 뜨끈뜨끈한 온도인 거지. 그래서 열을 가해가지고 온도를 확 높인 거야. 그때 여기다가 기체상수 R이 뭐죠? R이 뭐야? R 이름이 뭐예요? 기체상수. 기체상수 값이 0.08이잖아. 그 0.08에다가 609를 곱해서 50이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해놨겠어? 왜 이렇게 제시를 해줬겠어? 그냥 온도가 609켈빈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기체상수까지 곱해가지고 50이다 라고 한 이유는? 계산 편의. 알겠죠? 계산 편의. 요 문제가 미트디트 기출이라고 하겠어요? 아, 피트 기출이었나? 하여튼 입시 문제라고. 입시 문제니까 계산기 써, 못 써? 못 쓸 거 아니야. 그냥 계산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이 있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갖고 하여튼 이 온도까지 올렸어.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안에 부피가 피스톤 올라가지고 10m가 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잘 봐. 아까는 피스톤을 꽉 눌려가지고 고체들만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부피가 위로 푹 증가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누구들이 생겼다는 얘기겠어. 여기 누구들이 생겼다는 얘기겠어. 여기 뭐가 생겼다는 얘기겠어. 바로 기체 성분들이 생겼다는 거 아니야. 기체 성분들. 그럼 그 기체 성분이 니기하고 니기야. 바로 C하고 D. 아시겠죠? 여기에서 그래서 C 가스하고 D 가스 성분이 맹글어진 거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처음에는 기체가 없었다가 열을 가해가지고 기체를 맹글어낸 거라,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기체들이 만들어지면서 생성물 중에 또 부산물로 뭐가 또 같이 만들어져? B가 같이 만들어지지. 근데 이때 B의 상태는 고체잖아. 그럼 여기에 B 고체가 같이 맹글어지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상태로다가 평형을 이룰 때 그때 그 평형 상태, 여기서 평형 상태는 바로 저기에 있는 609켈빈의 평형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609켈빈의 평형 상태에서 기체 성분이 누구야? C하고 D인데 얘네들의 부분합을 계산해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요거 하기 전에 뭐냐면은 용해도 평형 하기 전에 화학 평형 챕터가 있었죠. 그 화학 평형 챕터 문제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요 KP 값이 제시가 되는데 이 KP가 뭐냐? K는 평형상수고 P는 뭐야? 부분합이고. 그래서 평형상태 부분합으로 평형상수들을 표현할 수 있지? 그래서 그 값이 지금 0.25로 제시가 돼 있다, 이런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요 제시되어 있는 값 얘들에서 평형상수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아시다시피 고체 활동도 1, 고체 활동도 1. 그럼 평형상태에 누구들만 표시하면 되는 거야? C하고 D만 표현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평형상수는 C의 부분합, D의 부분합이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값이 지금 0.25다. 어디서? 609켈빈에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알겠니? 그러면 이때
오직 반응물로부터 BCD가 만들어진 거니까 이때 이 BCD 앞에 화학양론 개수가 각각 1대 1대 1이잖아. 1대 1대 1이잖아. 그럼 이때 여기에 만들어진 C하고 D의 몰수가 어떻다는 얘기겠어? 당연히 B까지. C 만들어진 C, D, B의 몰수가 다 어떻다는 얘기겠어? 몰수가 같다라는 얘기겠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동일 공간의 몰수가 같은 기체 성분이라면 바로 PC가 됐건 PD가 됐건 같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같은 걸 곱해 0.25면 얘는 0.5기압이 되겠고. 알겠죠? 그래서 이 주어져 있는 C하고 D가 각각 어떻게 너도 그리고 너도 각각 0.5기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또 추가적으로 PEX가 뭐예요? PEX가 뭐야? 외부 압력이잖아. 외부 압력. 그러면 이때 외부 압력은 얼마? 외부 압력은 얘 몇 기압? 0.5기압. 얘 몇 기압? 0.5기압. 그거 다 더한 거랑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외부 압력이 몇 기압이다? 1기압이다. 이번 알겠죠?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평형 상태에서 기체 분압을 계산했는데 두 번째 E는 이 평형에서 맹그러진 저 B의 질량이 얼마인지 묻는 문제네요. 그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우선 첫 번째 1의 B, C, D의 몰수부터 계산해야 되겠죠. 자, 이래서 만들어진 B하고 C의 부분답은 0.5기압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해당되는 몰수가 얼마인지는 바로 PV는 nRT를 통해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B가 됐건 C가 됐건 부분압은 얼마였어요? 0.5 atm. 그리고 이 안에 부피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0리터. 나누기 RT는 뭐로 하라고 했죠? 50. 그럼 얘를 계산하면 뭐가 나오겠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얼마가 나온다? 0.10몰이 나올 겁니다. 자, 뭐 이 정도 계산은 크게 어렵지 않죠?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럼 이때 어떻게 돼? 만들어진 B, C, D 모두 다 1대 1대 1이니까 몰수가 다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C, D의 몰수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몰수이기도 한 거야? B의 몰수이기도 한 거지. 그럼 이때 최종적으로 저 B의 만들어진 질량. 자, 질량은 이 B의 분자량이 얼마예요? 몰 질량이 126g/몰이지. 그런데 지금 이 녀석의 몰수가 0.1몰이니까 계산해주면 12.6g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 3. 온도를 변화시키면 어떻게 되겠느냐? 온도를 변화시키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때 누구를 묻고 있냐면 문제에서 난데없이 요 K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대문자로 쓴 건 무슨 상수? 대문자로 쓴 건 평형상수고 소문자로 쓴 건 뭐? 속도상수거든요. 그런데 이때 그 속도상수에 이상한 표현이 있죠. 이상한 표현. 이런 표현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는 역반응 속도상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역반응 속도상수다. 즉 A가 BCD가 되기도 하지만
만들어진 BCD가 융합해서 다시 A가 될 수도 있죠. 그때 속도 상수를 역반응 속도 상수라고 하는데 보통 표기할 때 K-1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저 속도 상수 K1은 어떻게 표현될 거냐? 바로 요렇게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요 수식 제시한 사람이 야레니우스 아시겠죠? 야레니우스의 속도식인데 외울 때 어떻게? 상수의 지수의 마이너스 RT분의 2A라고 했죠? 그럼 이때 여기서 2A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2A가 뭐예요? 활성화 에너지죠? 그런데 그게 그 활성화 에너지가 정반응과 이런 식으로다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즉 무슨 말이냐? A가 BCD가 되는 장벽과 BCD가 A가 되는 장벽은 다를 거란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서로 달리 나타나서 어이구 K 여기 인버스 이렇게 역반응 활성화 이게 뭐냐면 이런 식의 역반응 속도 상수의 경우는 그 활성화 에너지를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로 고려를 하면 된다 이런 말이 아시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때의 요 상수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A의 A-라고 하자.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알겠죠? 자, 하지만 활성화 에너지는 웬만하면 부호가 뭐라 그랬어요? 활성화 에너지는 웬만하면 부호가 뭐라 그랬어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활성화 에너지는 부호가 항상 양수라 그래서 항상 양수라 그랬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게 정반응이건 역반응이건 기본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커져요. 올라가면 커져요. 알겠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활성화 에너지가 저렇게 보통 양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둘 다 모두 커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저기 잘 보시면 저 최종 부피가 최종 기체 부피가 보시다시피 10m였잖아요. 10m. 그런데 얘를 어떻게 20L가 되면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C와 D의 부분합은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알겠죠? 어떻게 되겠느냐? 좋아.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얘가 이제 2배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우선 여기서 요 생각을 한번 해보죠. 초기에 저기에 있는 A 솔리드 보이세요? 초기죠 A 솔리드 찾았습니까? 저 초기 A 솔리드의 몰수. 자, 계산해 볼 수 있겠어요? 자, A의 분자량이 얼마죠? A의 분자량이 104g/몰이죠. 이렇게 뭐 몰 질량이. 그리고 이 녀석의 질량이 얼마였어요? 52였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0.5가 나오죠? 됐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의 몰수가 몇 몰이었냐면 0.5몰이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죠? 0.5몰이 만들어진 거라고. 오! 그럼 이때 잘 봐. 잘 봐. 이때 요 10m일 때 BCD의 몰수가 각각 얼마였어요? BCD의 몰수가 각각 얼마였어요? 0.1몰이었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B가 됐건 C가 됐건 D가 됐건 모두 다 0.1몰이란 말이야. 맞아요? 그럼 이때 부겸 이때 평형 상태에서 A의 몰수는? 이때 평형 상태에서 A의 몰수는? 이때 평형 상태에서 A의 몰수는? 몇 몰? 이런 거 물을 수 있다니까요. 이 평형 상태에서 A의 몰수는 얼마예요? 윤지스 이때 평형 상태에서 A 몰수는 몇 몰이에요? 갑이나 몇 몰이에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몇 몰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양론 계산이죠? 저때 평형 상태에서 A의 몰수는 몇 몰이에요? 계산이 안 되기도 없어. 잠시만요. 윤지야, 평형 상태에서 A 몰수 몇 몰이에요? A 몰수 몇 몰이에요? 평형 상태에서 A 몰수. 갑인 평형 상태에서 A 몰수 몇 몰이에요? 잠시만요. 13분의 3몰 나와요. 13분의 3이요? 그럼 뭐 어디 저기 치타우리 행성 실험 결과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윤지야, 저 평형 상태에서 저 그림 평형 상태에서 A 몰수 몇 몰이에요? 몇 몰 남았어요? 몇 몰 남았어요? 윤지야, 저 A 몇 몰 남았어요? 지금 0.25. 도겸 얼마 남았어요? 윤지 얼마 남았어요? 0.2요? 자, 봅시다. 반응식이 이렇잖아요. 네. 그죠? 근데 처음에 A가 얼마나 있었냐고요? 0.5만큼 있었잖아요. 그리고 반응을 했겠죠? 그리고 끝이 났겠죠? 끝이 났더니 B, C, D가 각각 얼마나 있냐고요? B, C, D가 각각 얼마나 있냐고요? 0.1로. 계산했잖아, 0.1. 그럼 B, C, D가 각각 0.1, 0.1, 0.1몰 생긴 거 아니에요? 남은 거 아니에요? 끝에서, 최종에서. 그러면 처음에는 B, C, D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0.1씩 생기려면 반응을 얼마나 한 거예요? 0.1씩 한 걸 거 아니에요. 그럼 윤지야, B, C, D가 0.1씩 반응을 했다면 A는 얼마나 반응을 했겠냐고요? 바로 0.2만큼 했을 거라고요. 그럼 얼마나 남겠어요? 얼마나? 0.3만큼 남겠지. 이걸 모르겠다고요? 윤지스 하겠죠? 방금 가민스가 계산 실수라고 했잖아요. 그 계산 실수로 대학이 달라지는 거죠. 맞아요?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이 문제는 이걸 묻고 있지는 않지만 나 같으면 이런 거 묻는다니까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거 많이 잘 물을 수 있다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인데도 실수해서 누구는 좋은 데 가고 누구는 나쁜 데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어쨌거나 이 A가 몇 몰? 여기서 0.3몰.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10리터일 때는 각각이 몇 몰? 0.1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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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0.3몰. 알겠죠? 그럼 이 생각 됐죠? 저 생각 됐죠? 그러면 이때 최종 부피가 20리터가 됐어요. 최종 부피가 20리터가 됐을 때 새로운 평형이 되었습니다. 외부 압력이 가해지고 그럼 여기에 A 솔리드가 남고 B 솔리드도 생기고 20리터에서 C 기체도 만들어지고 D 기체도 만들어지고 됐어요? 그럼 잘 봐. 부피가 2배가 늘었잖아요. 그러면 C, D의 몰수는 몇 몰이 돼야 될까요? 부피가 2배가 됐으니까 C, D의 몰수는 몇 몰이 돼야 될까요? 부피가 2배가 됐잖아요. 그럼 C, D의 몰수는 몇 배가 돼야 될까요? 윤지야. 부피가 2배가 되면 C, D의 몰수는 몇 배가 돼야 될까요? 두 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요 놈이 됐건 요 놈이 됐건 요 놈이 됐건 요거의 2배인 0.2몰이 돼야 0.2몰이 돼야 20리터를 채울 거 아니에요. 에이? 그러면 이때 요 A는 몇 몰 남겠어요? 요 A는 몇 몰 남겠어요? 바로 0.1몰 남는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런 양적 관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방금 내가 2배가 됐으니까 요 몰수가 2배다 라고 하는 거를 지금 바로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암산으로 계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장황하게 계산을 해볼게요. 알겠어요? 장황하게. 이게 왜 0.2가 되는지 장황하게 계산해 볼게요. 알겠죠? 자, 4번에선 부피가 변했죠. 근데 온도는 어때요? 온도? 온도는 어때요? 온도? 온도 변했단 말이 있어요? 변했단 말 없어요? 온도 변했다는 말이 없죠. 여전히 뭐란 얘기겠어요? 여전히 609켈빈이라는 얘기잖아요. 여전히 609켈빈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전히 609켈빈이라는 얘기는 이 4번에서도 평형상수는 여전히 뭐란 얘기예요? 이 4번에서도 평형상수 값은 여전히 얼마예요? 값이 얼마냐고요? 0.25잖아요. 0.25.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여전히 0.25고 0.25는 C와 D의 부분합을 곱한 걸로 표현되죠.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여전히 C하고 D의 부분합은 각각 얼마겠어요? 윤지야, C와 D의 부분합은 여전히 얼마겠어요? 0.5기압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온도가 변했어요? 온도가 일정해요? 온도가 변했어요? 온도가 일정해요? 온도가 일정하잖아. 온도가 일정하니까 이 C하고 D의 부분합도 변해요? 일정해요? 얘도 일정해야지. 뭐면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이 둘의 부분합이 0.5몰, 0.5기압이라면 이때 기체 부피, 기체 몰수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PV 나누기 RT 해주면 되는데 압력이 얼마? 0.5 부피가 얼마? 20 그리고 그때 RT는 온도가 그대로니까 그대로 50 해주시면 값이 뭐냐고요? 0.2몰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 0.2몰이 지금 요 있죠? 0.2몰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밥 새로운 평형이지만 온도가 여전히 그대로다. 그럼 평형 상태도 그대로고 얘네들의 부분압도 0.5기압 그대로다. 그러면 부피가 2배로 증가했으니까 몰수가 2배가 된다. 3초 안에 해결해야 된다고. 3초 안에. 알겠어요? 실제로 이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되고 머릿속 부피가 2배야? 온도가 그대로니까 몰수 그냥 그대로 2배. 해서 여기서 계산 결과가 0.1, 0.1, 0.1이면 여기가 0.2, 0.2, 0.2가 됨을 바로 계산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 남아있는 A의 몰수는 0.1몰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4번이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어요?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1, 2, 3, 4 됐고 마지막 선택지 5번. 여기 지울게요. 해줄게요. 자, 마지막 선택지 5번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자, 반응 용기에 고체를 더 첨가하면 존재하는 비의 질량 어떻게 되느냐. 자, 바로 반응 용기에 고체 A 솔리드를 52g 더 첨가하면 생성되는 B의 질량 얼마예요? 얼마예요? 칠판에 답이 있죠. 얼마예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상태에서 요 평형인데 아까는 부피를 늘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요 상태에서 요 A 고체만 52g을 더 넣었어요. 그럼 이때 B 질량이 어떻게 돼요? 부겸, B 질량이 어떻게 돼요? 칠판에 답이 있죠. 이거 다 풀었다면서요. 풀었다는데 왜 답을 못해요? 윤지 어떻게 돼? 얼마야? 바로 12.6g 그대로죠? 그대로죠? 무슨 말 되겠어요? 왜? 왜 그대로예요? 왜 그대로예요? 바로 요거 고체는 평형에 영향을 줘요? 평형에 영향 줄 수 없어요? 평형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피를 늘리면 평형에 해당하는 요 기체의 몰수가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A의 일부 녀석들이 반응을 해서 B가 많아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때 이 B, 그러면 이 경우 B의 질량은 또 얼마겠어요? 이 경우 B의 질량은. 이때 B 질량은 얼마겠어요? 아까 부피를 늘렸다고 하면. 굳이 묻는다면 얼마겠어요? 바로 12.6g 2배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 24, 25.2g. 맞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경우는 B의 부피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B의 질량이 늘어나겠지만 이때는 그냥 고체만 넣는 거니까 부피 변화가 없다고요. 그럴 경우에는 부피 변화 없이 평형도 변화가 없으니까 생성된 B의 질량이 변할 리가 없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양론이랑도 엮여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그 다음 어떤 걸 해볼 거냐면 285페이지 한 장 넘겨보세요. 285페이지 한 장 넘기시면 거기 연습 문제 6이라고 있을 거야. 찾았어요? 연습 문제 6. 요거 이거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이거 옛날에 안 풀었었거든요. 물론 지금 푼 이것도 옛날에 안 풀었었는데 요거 285페이지의 6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자, 요거 내 칠판 지우는 동안 트라이 봅니다. 시족!